검은 수염 티치는 현재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E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두 가지 악마의 열매의 능력에 힘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은 수염 티치의 충격적인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를 2개 이상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설정이 있죠. 하지만 이 무지막지한 괴물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마르코가 언급했던 티치의 E형의 신체가 무엇인지 수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가설이 바로 검은 수염 티치의 켈베로스 열매의 능력자죠. 즉, 켈베로스의 신체를 이어받아 검은 수염 역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3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총 3가지까지 먹을 수 있다, 대충 이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저는 3개 이상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켈베로스 열매를 연관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든 3가지가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수염 해적단의 깃발에 해골머리 3개, 그리고 검은 수염의 수염 묶음이 3개, 그리고 검은 수염의 허리에 3개의 총 자루, 그리고 샹크스 얼굴에 3줄의 상처. 이 상처가 켈베로스의 발톱의 형상이다, 이런 의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처는 검은 수염이 가끔 보여주던 크로의 상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3가지의 인격들이 이런 현상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이것저것 의미를 붙이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현재 검은 수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다는 인물의 주변 설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떡밥들의 힌트를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독자들은 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검은 수염 티치의 치아를 보면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오다의 메시지가 아닌지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빨의 변화되는 종류의 가지수가 3가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숫자 3이 엮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억지에 가깝다고 보이는데요. 아무리 몸 안에 3개의 자아가 있다고 하나 외형의 파츠가 바뀌는 건 거의 로봇의 설정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개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악마의 열매는 과거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악마 속에 있는 악마의 영혼이 깃드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습득한 사람의 의식이나 의지에 따라서 발현되고 조종이 가능합니다. 즉, 그 사람의 신체의 능력이 깃드는 것이 아닌 정신에 깃드는 개념이죠. 즉, 열매를 그 자리에서 섭취하지 않아도 영혼만을 습득할 수 있다면 열매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과거 티치가 흰 수염의 능력을 빼앗을 때 분명 흰 수염이 죽고 나서 열매가 그 자리에서 생성되지 않았지만 티치는 검은 천 안에서 바로 흰 수염의 능력을 흡수했습니다. 이는 어둠 열매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능력을 이용하여 흰 수염의 신체에 깃든 악마의 열매의 영혼이 다시 빠져나가는 타이밍을 노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마의 열매의 속성은 사용자의 신체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머물러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룩의 경우도 브룩은 분명 죽은 상태지만 부활 열매의 속성으로 인해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떠돌았죠. 그리고 부활 열매의 능력은 말 그대로 부활이 그 능력인데 브룩의 영혼이 자신의 신체에 다시 들어갔을 때 신체도 다시 원상 복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열매의 속성이 오로지 그 대상의 정신세계를 관장한다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 전쟁에서 티치가 흰 수염의 능력을 얻게 된 가장 큰 개념이 열매 능력자가 죽으면 열매의 속성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여기에서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변수를 만들었다입니다. 그리고 과거 자야에서 티치와 루피 조로가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해보면 루피와 조로는 이런 의문의 대사를 보여줍니다. 저 자식들이다. 이게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다는 티치를 굉장히 클로즈업하고 주변을 거의 강조하지 않았으며 그 대사 역시 특별하게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는 대사로 치기에 너무 과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때 검은 수염 티치의 이런 2가지 이상의 악마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겼던 것들이 현재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역시 과거 의미심장한 대사를 남겼는데요. 검은 수염 티치에게 넌 남보다 2배는 더 긴 인생을 살아왔잖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영의 떡밥을 계속 던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966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떡밥이 던져졌는데요. 티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티치가 피로해질 때면 몸속에 다른 이영의 자아가 이미 회복된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티치는 깨어있을 동안 다른 자아들이 잠을 미리 잔다는 가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섬 편에서 루피가 눈나라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는데라는 대사를 하며 만약 이 부분이 티치와 연관성이 있다면 티치는 겨울섬 태생일 것이다 라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행이 드럼섬에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왕국이 멸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티치는 의미 없는 움직임을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왜 드럼 왕국을 방문했을까요? 여기에서 우걱우걱 열매의 가설에 연결이 됩니다. 우걱우걱 팩토리 기술로 여러 명의 신체를 융합해서 하나의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걱우걱 열매의 능력자는 먹은 것을 재료로 하여 자신의 몸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개인적으로 켈베로스 가설에 이어서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내용입니다. 와포르 이전의 능력자가 우걱우걱 팩토리의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명 신체를 융합 후 한 명의 인간을 탄생시켰고 그 인간이 바로 티치라는 겁니다. 우걱우걱 열매의 특성을 적용하면 위에서 언급한 티치의 이빨의 배열의 변화, 그리고 루피와 조로의 다수를 언급하는 부분, 잠을 안 자고 이제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건데요. 신체가 계속 바뀌면서 티치의 겉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진다는 이론입니다. 와포르는 열매를 컨트롤하는 숙련도가 미숙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술이 다소 허접했지만 이전 능력자는 와포르보다 더 정교하게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치가 드럼왕국에서 이 열매의 행방을 찾은 후 이 열매의 모든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 드럼왕국을 멸망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티치가 과연 몇 개까지 열매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 위의 개념들을 적용하면 구조적으로 다수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은 수염 티치는 다중의 인격에 여러 가지 열매의 영혼을 깃들게 하여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악마의 열매의 영혼끼리 충돌하여 신체가 박살나는 리스크 역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언급한 이영의 구조 또한 설명이 되며 의식을 바꿔치기 하면서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이야기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티치의 마지막 타겟은 저 역시 루피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이나 그 전에 샹크스와 전투가 무조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다는 과거부터 티치와 샹크스 사이에 사건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며 가장 강한 한 방을 날렸는데요. 바로 샹크스의 얼굴에 티치가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당시 샹크스의 강함과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때였죠. 하지만 이때 흰수염을 찾아가서 과거를 회상하며 이런 썰을 풀었다는 것은 흰수염마저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마치 티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죠. 이 둘의 사연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정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피와 티치의 싸움보다 샹크스와 티치의 싸움과 사연이 더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설과 분석을 보다 보면 정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